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은 네, 이제 잘 오늘 이해하셔서 익히셔서 가지고 갔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다 끝나고 피드백 시트 꼭 남겨주시면은 잘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문제를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백준에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제가 들고 왔어요. 이렇게 0번부터 7번까지 총 8개의 이제 원소들이 있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트리랑 그래프를 해서 이것들이 정점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정점은 아니고요. 그냥 일단 원소라고 합시다. 이렇게 8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래서 8개의 원소들을 제가 이렇게 임의로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얘도 하나의 그룹, 그 다음에 이 3개를 묶어서 하나의 그룹, 이렇게 하나의 그룹, 하나의 그룹 이렇게 총 5개의 그룹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룹이 5개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각각 그룹마다 대표 원소를 설정을 해줬어요. 이 그룹은 이제 0번 친구가 0번 원소가 대표 원소고, 이 그룹은 이제 5번 원소가 대표 원소고, 얘는 2번 원소가 대표 원소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대표 원소를 다 각각 설정을 해줬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이 친구를 0번 그룹, 얘를 5번 그룹, 얘를 2번 그룹, 뭐 이런 식으로 부를게요. 대표 원소의 번호를 따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대표 원소를 설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두 종류의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의 질문은 이제 어떤 특정, 제가 정점이라고 써놨네요. 원소라고 썼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네, 어떤 특정 원소가 속해 있는 그룹이 몇 번 그룹인지 물어보는 이제 이런 질문, 첫 번째 종류의 질문. 그러니까 4번 원소가 속해 있는 그룹은 5번 그룹이죠. 5번 원소가 대표 원소를 맡고 있는 그룹이다.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물론 당연히 3번 원소, 이런 원소가 속해 있는 그룹은 3번 원소 그 자신이죠. 혼자서 이제 그룹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3번 원소가 대표 원소를 갖고 있는 그룹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종류의 질문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질문, 두 개의 정점에 해당하는 그룹을 요 그룹이랑 요 그룹을 뭐 혹은 요 그룹이랑 이제 요 0번 정점이 속해 있는 그룹, 요 그룹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가? 합치면 이제 뭐 네 개가 동시에 같은 그룹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1번이든 0번이든 다 똑같이 5번 그룹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관리하는 이런 문제를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정점 V가 속해 있는 4번 정점이 속해 있는, 자꾸 정점이라고 그러네. 정점이라고 할게요 그냥. 네, 4번 정점, 정점처럼 그리긴 했네요 제가. 네, 4번 정점이 속해 있는 그룹은 5번 그룹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랑 그 다음에 또 이 친구가 속한 그룹을 서로 합쳐서 새로운 그룹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연산 두 가지의 연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1번 종류의 연산, 요 연산과 그 다음에 2번 종류의 연산, 요런 연산, 그러니까 1번 종류의 질문과 2번 종류의 질문 처리, 요 두 개를 동시에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매번 이렇게 긴 이름으로 부르기 복잡하니까 이름을 붙일게요. 첫 번째 종류의 질문은 이제 우리가 정점 V에 대해서 몇 번 그룹인지 찾는 거니까 이제 find 연산이다. find를 하고 싶다. 네, 이렇게 부를 거고요. find 처리. 네,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질문은 U가 속한 그룹과 V가 속한 그룹을 합치는 거니까 이제 유니언 질문. 그러니까 유니언 쿼리라고 부르죠. 쿼리. 흔히. 네. 쿼리는 이제 질의라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유니언 쿼리, 유니언 처리 이런 얘들을 이제 이름을 붙일게요. 첫 번째 종류의 질문에는 find라는 이름을, 두 번째 종류의 질문에는 union이라는 이름을 붙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find라는 연산과, 이거 연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질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처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쿼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좋을 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정점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 정점이 속해 있는 그룹의 대표 번호, 대표 정점의 번호를 알고 싶은 거죠. 뭐 그걸 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find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정점을 골라서 그 정점들이 속해 있는 그룹을 서로 합치는, 물론 이제 같은 그룹에 속해 있던 정점, 이 친구랑 이 친구 같은 뭐 이런 정점 두 개를 고르면 이미 같은 그룹에 속해 있으니까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합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합치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유니언 작업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유니언과 파인드 이 두 가지 종류의 작업을 잘 해볼 겁니다. 문제는 괜찮으시죠? 문제 뭐 설명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아시겠죠? 네,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보고 싶으시면은 언제나처럼 그 유튜브 그 뭐야 볼륨 옆에 실시간이라고 표시된 글자에 빨간불 들어와 있는지 보시고요. 네, 다들 실시간으로 저를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문제 이해 안 되신 분 계시면은 꼭 질문을 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보니까요. 오늘은 이제 요 유니언과 파인드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요걸 가지고 놀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각각 원소가 몇 번 그룹에 속해 있는지 그거를 그냥 배열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뭐 배열이어도 좋고 뭐 어쨌든 어느 저장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이 원소가 몇 번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0번 친구, 이 친구는 혼자서 그룹을 이루고 있으니까 0번 그룹에 속해 있다고 봐도 되죠. 그 다음에 1번, 4번, 5번 이 세 개의 친구들은 모두 5번 정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요 그룹, 5번 그룹, 5번 친구의 그룹, 네, 요 5번 친구의 세력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번, 4번, 5번 여기다가 얘네들은 다 5번 정점, 5번 정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그룹에 속해 있어.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네. 똑같이 적어주면 되죠. 6번 정점은 그냥 혼자 있는 거고, 3번 정점은 혼자 있는 거고, 2번과 7번 정점은 모두 2번 정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런 그룹에 속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요 형태 자체를 이러한 형태를 이러한 구조를 각자 자기 원소 각자 정점에 대해서 그 정점이 속해 있는 번호를 저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이런 저장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find랑 union을 각각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find 연산의 경우는요, find 작업의 경우는요, 요 4번 원소 이 친구가 속한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요 4번 원소가 어디 속해 있는지를 저장 공간에다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건 그냥 바로 그 인덱스, 해당하는 인덱스를 보고 거기에 있는 적혀 있는 수를 보면 돼요. 이게 바로 4번 원소가 속해 있는 그룹의 대표 정점 번호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4번이 속해 있는 조직의 대표자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저장을 했으니까요. 1번, 4번, 5번 요 그룹, 요 세력의 대표자인 대장이 5번이고 그래서 1번, 4번, 5번 그룹의 대장은 5번이야 라고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그럼 나중에 누군가 와서 4번 그룹 4번한테 와갖고 야 너네 그룹 대장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대장 여기 보면 나와 있어 라고 바로 여기 저장 공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ind 연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쵸? 쉽죠? 유니언 연산 어떻게 할까요? 이 두 개의 그룹을 서로 합치고 싶어요. 이 두 개의 그룹을 서로 합치고 싶습니다. 이 두 개의 그룹이라 함은 0번이 속해 있는 요 그룹, 그 다음에 0번 그룹이죠. 그 다음에 1번, 4번, 5번이 속해 있는 요 5번 그룹. 네, 요 두 개의 그룹을 합치고 싶어요. 네. 합칠 거니까 이제 그룹이 하나인데 대표가 두 개가 될 수는 없죠. 네, 대장이 두 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 두 명이 싸워서 이제 누군가가 정해야 되죠. 내가 대장을 할 거야. 이렇게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0번이 대장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 원래 5번 그룹에 있었던 요 친구들 모두 다 이제 0번 그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기 대표자를 저장하기로 했었죠. 여기다가는. 그래서 1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인덱스 모두 다 이렇게 0번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네. 물론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할 때는 뭐 둘이 싸우게 할 수는 없고요. 그쵸? 네, 그냥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 원하는 거 고르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find랑 union 연산을 이런 구조에서 이런 각자가 속해 있는 그룹의 대표자, 대장의 번호를 저장하는 이제 이런 구조에서 union 연산과 find 연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되셨나요? 오늘 내용 좀 어렵거든요. 오늘 내용 어려워갖고 제가 최대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림을 그냥 와장창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 목표는 이제 처음 이제 생소하신 분들, 개념 생소하신 분들을
오늘 저 디스조인트셋 서로소 집합이랑 MST 미니멈 스패닝 트리, 최소 신장 트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시는 거를 저의 오늘 목표로 삼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이제 제가 네, 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네, 물론 여러분들도 그것을 목표로 오늘 세미나 들으시면 됩니다. 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시간 복잡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파인드 연산의 경우는요, 요 4번 친구, 이걸 보면, 여기에 인덱스, 해당하는 인덱스에 가서, 이미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의 대표자를 여기다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보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파인드 연산의 시간 복잡도는 상수 시간이에요. 그냥 한 번만 접근하면 되죠. 여기 4번 인덱스에 한 번만 접근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4번 인덱스에 한 번만 접근하면 되죠. 요걸 보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네, 요걸 보면 요 4번에 해당하는 인덱스에 가서 이 저장되어 있는 값을 보면 4번이 속해 있는 그룹의 대표자 번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저장하기로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find 연산은 우리가 상수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상수 시간은 이렇게 쓰죠. big of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상수 시간이다. 그럼 유니언 연산 어떨까요? 유니언 연산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요. 합치고 싶은 두 개의 그룹, 요 그룹이랑 요 그룹, 빨간색 그룹이랑 파란색 그룹, 네, 그렇죠. 요 두 개의 그룹이 있으면은 둘 중에 대표자가 두 명일 수는 없으니까 한 명을 임의로 골라서 뭐 0번을 골랐다고 해볼게요. 한 명을 임의로 골라서 나머지 친구들을 다 바꿔줘야 돼요. 요 5번이었던 친구를 다 이제 0번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꿔주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때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모든 그룹을 모든 배열을 모든 저장 공간을 다 순회해야 돼요. 왜냐면 누가 5번 그룹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따로 5번 그룹에 속해 있는 친구는 누구야 라고 저장되어 있는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그룹들을 다 순회하면서 5라고 적혀 있었던 여기 값이 5라고 적혀 있었던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모조리 다 0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 너네 새로운 대장이 5번이 아니고 바뀌었어, 0번으로 바뀌었어 라고 요 모든 친구들을 순회하면서 이제 5를 0으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유니온 작업의 시간 복잡도는 이제 전체 개수가 정점의 개수가 n개라고 했을 때 모든 정점을 다 손해야 되기 때문에 선형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꼭 저 바로바로 질문 주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은 이제 제가 완전히 흐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랑 같이 보시면서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저랑 약간 한 10초의 텀을 두고 이해가 되면은 그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네. 저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꼭. 네, 제가 다시 알려드릴 수 있게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그룹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방법, 네, 그렇게 했었고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왜 비효율적이냐면 선형 시간이니까. 네. 매번 합칠 때마다 이제 n번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저 원소들을. 그래서 비효율적인 것 같아갖고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들을 그냥 이렇게 묶지 말고 뭔가 조직도처럼 만들어요. 진짜 이제 그 조직도처럼. 조직도라 하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이 그룹에 보스가 있고, 사장이 있고, 이제 여기 부사장이 있고, 이제 여기 말단 사원, 네, 말단 사원이 있고, 이런 조직도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이 말단 사원, 이 친구의 바로 상사, 직속 상사가 이제 1번이고 1번의 직속 상사가 5번이고 5번은 대표 그룹의 대표니까 자기의 직속 상사가 있으면 안 되죠. 그냥 이 그룹의 대표자로서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도처럼 만들어 줍니다. 물론 만들 때는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5, 1, 4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5번, 1번, 4번이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죠. 꼭 이제 부하가 한 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제 상사는 꼭 한 명이어야 돼요. 상사가 두 명이면 골치 아파지죠. 부하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 상사는 한 명만 있게 이런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은 이 구조가 트리 구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트리 구조.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부모를 한 개만 가지면 부모가 한 개이면 너무 이상한데? 다시 쓸게요. 이거 안 지워지네. 좀
약간 마음이 아프네요 쓰면서. 이거 의도한 게 아닌데. 네, 그 이제 저 페런트 노드가 반드시 한 개인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트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그룹마다 트리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가 여러 개 있으니까, 트리가 여러 개 있는 거 뭐라 그랬죠? 제가 저번 시간에 나무가 여러 개 있으면 뭐가 되죠? 숲이 되죠. 그래서 이 포레스트 구조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거냐면요, 페런트 노드가 반드시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요. 페런트 노드가 누구인지, 각각 노드마다 1번 노드의 페런트 노드가 누구인지, 4번 노드의 페런트 노드가 누구인지 요거를 이렇게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노드의 경우는 5번을 자기 직속 상사로 갖는 거고요. 4번의 경우는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그쵸? 7번의 경우는 2번. 나머지 친구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의 대표자잖아요. 그러니까 상사가 없죠. 위에 있는 상사가 없어요. 그쵸? 이 친구도 없고 이 친구도 없죠. 그래서 뭐 요런 애들은 아무 값이나 이제 채워 넣으면 되는데, 보통 이제 저는 마이너스 1을 채워 넣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적혀 있는 친구들은 그 그룹의 대표자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채워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포레스트 구조를 관리하는 방법. 포레스트 구조를 관리할 때 자기의 부모, 자기의 직속 상사,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노드죠. 바로 위에 있는 노드를 관리할 때 요 노드 번호만 관리해주면 요 구조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포레스트 구조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트리로 이루어진 구조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면 find랑 union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거를 지금부터 또 살펴볼게요. 네, find 연산 한번 해볼게요. 4번 친구, 이 친구의 얘가 속해 있는 그룹의 대표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찾으면 좋을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기의 바로 직속 상관을 저장하는 이제 이런 배열을 만들어 놓고 났으면 어떤 사원 한 명, 꼭 말단 사원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이어도 되니까 그 사람한테 야, 너네 그룹의 대표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자기의 직속 상관이 누군지만 알지 자기 그룹의 대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쵸? 얘가 알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속해 있는 전체 그룹의 이 친구가 속해 있는 트리의 대표자를 알 수가 있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네, 뭐 다 생각해 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4번 친구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직속 상관으로 가는 거예요. 4번의 직속 상관 바로 위에 있는 사람으로 가요. 이렇게 가면 이 친구한테 또 물어보는 거죠. 야, 너네 그룹의 대표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도 모르죠. 자기가 대표가 아니니까. 나 대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얘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봤더니 5번이죠. 5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네 그룹, 네가 속한 그룹의 대표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5번은 알죠. 자기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대표라는 걸 알아요. 내가 대표야. 왜냐면 내 위에 아무도 없거든.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여기 끝까지 5번을 봤을 때 이제 마이너스 1이 들어있으니까 이 친구 위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얘가 그룹의 전체 대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번부터 이렇게 쫓아갔으니까 5번이 4번에 속해 있는 그룹, 4번이 속해 있는 그룹의 대표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트리를 위로 쫓아가면 그 친구가 속한 그룹의 대표자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괜찮으시죠? 네, 그럼 유니언 연산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두 개의 트리를 합치고 싶어요. 이 두 개의 트리를 합치고 싶습니다. 네, 유니언 연산은 별거 없고요. 우리가 이 두 개의 그룹을 서로 합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룹이 두 개인데 서로 합친다. 원래 대장이 2명이었는데 이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면 당연히 대표자가 2명이 될 수는 없죠. 한 사람은 이제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둘 중 싸워서 이긴 사람 밑에 이제 진 사람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5번을 새로운 그룹에 두 개 합친 그룹에 여전히 대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0번을 5번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요 상태에서요. 요 상태에서 이 0번은 원래는 이제 독립되어 있는 그룹이었는데 다른 5번이 속한 그룹과는 다른 그룹이었죠. 다른 그룹이었는데 이 0번 그룹과 0번이 속해 있는 그룹과 5번이 속해 있는 그룹 요 두 그룹을 합치려면 그냥 0번을 5번 밑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 부분만 바꿔주면 되겠죠. 0번이 속해 있는 그러니까 0번에 해당하는 직속 상관을 5번으로 배치를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5번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부하가 한 명으로 늘어났지만 내 위에 있는 애들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위엔 아무도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유니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 또 시간 복잡도를 알아볼게요. 파인드 연산의 경우는요, 어떤 임의의 친구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까지 얘의 직속 상관이 누군지 보고 또 얘의 직속 상관이 누군지 보고 얘의 직속 상관은 없으니까 얘가 그룹의 대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파인드 연산의 경우에는 이 트리의 높이만큼 이 트리가 지금 하나, 둘, 두 개죠. 정확히는 하나, 둘, 2의 높이를 갖잖아요. 만약에 이 트리 높이가 엄청 높았어요. 이 트리의 높이가 한 10개쯤 됐어요. 4 위에 10명쯤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4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총 10번의 연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0번의 참조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를 우리가 요 4번이 속한 트리의 높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정점 V가 4번이 속한 트리의 높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높이만 관계가 있지 다른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높이가 이렇게 있고 뭐 다른 노드가 엄청 이만치 많다고 해도 이 노드들은 전혀 저기 요 4번에 속한 그룹의 대표를 찾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뭐 항상 위로만 올라가니까요. 그쵸? 우리가 옆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항상 야 너 상관이 누구야? 라고 하는 그 질문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위로 내 아래로라 그러잖아요. 내 옆으로 가는 건 없죠. 그래서 이제 내 위로 가는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속한 트리의 높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거 그거만큼 걸리겠죠. 그래서 파인드 연산의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유니언 연산의 경우에는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트리 두 개가 있을 때요. 제가 이거 저 하나짜리여서 뭐 좀 못 보실 수도 있는데 트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요 두 개의 트리를 합치고 싶으면 얘를 얘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든지 아니면은 반대로 얘를 얘 밑에다 갖다 놓든지 이렇게요. 하면 되는 거니까 요 나머지 친구들은 자기 직속 상관이 바뀌지 않아요. 요 나머지 애들 대표자가 아닌 나머지 애들은 자기 직속 상관이 바뀔 일이 없죠. 그런데 이제 대표자들끼리 싸우고 이제 힘이 약한 쪽에다 들어가는 거니까 대표자 그룹의 대표자 중 누구 한 개의 이 패런트 값이 바뀌면 돼요. 자기 직속 상관이 누군지 물어보는 이제 그 번호가 바뀌면 됩니다. 하나에 대해서만요. 그래서 이제 각 그룹의 대표를 알고 있는 경우에 이제 상수 시간 만에 우리가 유니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각 그룹의 대표자, 루트가 이제 곧 각 그룹의 대표자입니다. 네, 각 그룹의 대표자를 아는 경우에는 우리가 상수 시간 만에 왜냐면 그 대표자 두 개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바꿔주면 되죠. 요 자기의 상관을 저장하는 표에서요. 네, 그래서 파인드 연산과 유니언 연산이 각각 이런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채워볼게요, 같이. 그룹 번호를 관리하는 버전, 첫 번째 버전이죠. 우리가 처음 봤던. 네, 이 그룹 번호를 관리하는 버전에서요. 파인드 연산은 얼마만큼 걸렸냐면 이제 해당하는 번호의 인덱스에 들어가서 얘가 몇 번 그룹인지 보기만 하면 됐으니까 상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유니온은 얼마나 걸렸냐면 이제 둘 중에 대표자가 될 친구를 정하고
앞에서부터 모든 원소를 탐색하면서 다른 쪽 그룹을 그 대표자가 될 그룹의 번호로 바꿔줘야 됐기 때문에 모든 원소를 다 살펴봤어야 됐죠. 그래서 이만큼의 시간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트리의 부모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직속 상관을 관리하는 버전에서는요, 트리의 루트를 아는 경우, 대표자가 누군지 아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대표자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쵸? 각각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정보만 갱신을 해주면 되니까 한 개만 갱신을 해주면 돼요. 반면에 이제 find 연산의 경우에는 그 정점 부위가 속해 있는 트리의 높이만큼 시간이 걸렸었죠. 공간 복잡도는 어떻죠? 공간 복잡도. 네. 이 그룹 번호를 관리하는 버전과 트리의 부모, 그러니까 자신의 직속 상관을 관리하는 버전에서 공간 복잡도는 어떻게 됐었죠? 둘 다 이제 이 친구는 그룹이라는 배열, 그 배열 1차원 배열만 관리를 했고요. 이 친구는 이제 자신의 부모, 그러니까 자신의 직속 상관만 관리를 했으니까 각각 원소당 하나씩의 번호만 관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공간 복잡도는 모두 다 선형 공간 복잡도를 가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괜찮으시죠? 시간 복잡도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트리의 루트 정점을 아는 경우에는 상수 시간에 합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점 V를 포함하는 트리의 높이만큼 걸린다. 네, 이 두 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정점 V를 포함하는 트리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정점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냥 초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네, 아무도 이제 그거죠. 이제 싸우기 전 아주 평화로운 상태. 이제 각각 자신의 영역을 갖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0번, 1번, 2번, 3번 친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난세가 지속되면은, 네, 그쵸. 서로 영토 싸움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누군가 통일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년 연산이 각각 적용이 됩니다. 유년 연산을 해서 이렇게 됐어요. 얘네 둘을 해서 2번이 1번에 이렇게 붙을 수도 있지만 1번보다 2번이 힘이 더 세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네들을 유니온해서 봤더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3번이 대빵이 되는. 근데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봤더니 원래 트리의 정점, 그러니까 전체 정점 n개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트리를 보고 났더니 이 트리의 높이가 n-1이 돼버린 거예요. 그쵸? 네, 뭐 n개에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쌓아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트리의 높이가 n-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트리의 부모를 관리하는 버전에서 이 정점 V를 포함하는 트리의 높이, 이 친구가 뭐야, 제가 하나를 넣다가 뺐나 보네요. 이 친구가 5n만큼, 요만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한다고, 뭔가 효율적으로 한다고 이제 그룹 번호 관리하고 이런 버전에서 트리의 부모를 관리하는 버전으로 바꿨는데 그냥 서로 find 연산이 상수 시간이고 유니온 연산이 상수 시간이 된 거, 이제 5n, 5n이지 서로 이렇게 바뀌기만 했지 그렇게 별로 달라지는 건 없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그룹 번호를 관리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얘네 다 고정값이잖아요. 51, 5n, 5n 다 고정값이죠. 근데 트리의 부모를 관리하는 버전, 이 버전에서는요 개선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얘가 최악의 경우 n만큼의 높이가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좋은 방법을 써서 모든 트리의 높이를 어떻게든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이 트리의 부모를 관리하는 버전에서 find 연산의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 트리의 높이를 어떻게든 n보다 더 적게 할 수 있다면, 작게 할 수 있다면 효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부터 나온 자료 구조가 이제 서로 소집합 디스조인트 셋이라는 자료 구조입니다. 네, 뭐 얘를 부르는 뭐 별칭들이 되게 많아요. 뭐 디스조인트 셋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유니온 파인드 자료 구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분리집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그런데요. 어쨌든 이 친구의 목적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그 작업들을 하는 것이 이 서로 소집합의 목적입니다. 원소가 겹치지 않는 집합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집합들이었죠. 그룹들. 예.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그룹에 속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조직을 배반한 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칠성파에 속해 있으면은 뭐 저기 칠공주파에는 속할 수가 없습니다.
네, 조직을 배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원소가 겹치지 않는 집합들에 대해서 집합의 대표가 누구인지 그걸 탐색하는 작업과 그 다음에 두 개의 집합을 서로 합치는 그런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서로소 집합이라고 불러요. 네, 뭐 이거 전혀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지금까지 했던 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룹이 여러 개 있었고 각각 원소마다 그 원소가 속한 그룹의 대표장이 누구고 대표가 누구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을 합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 구조가 서로소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예요. 이 친구의 특징으로는요, 같은 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트리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봤던 버전이에요. 두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처럼 동작한다는 거예요. 같은 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트리의 형태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그 트리에서 아까 보셨죠? 루트 정점, 제일 위에 있는 정점이 그 트리에 해당하는 집합의 대표 원소가 됩니다. 그렇게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find 연산의 경우에 시간 복잡도가 V가 속해 있는 트리의 높이만큼, 요만큼 걸렸었는데 근데 요게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 아무렇게나 합치면 ON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특수한 방법을, 좀 좋은 방법을, 세련된 방법을 써서 우리가 요 높이를 HV를 최대한 낮게, 가능한 한 낮게 관리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로부터 출발을 한 게 이제 서로소 집합이 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서로소 집합이 이제 뭔지 알아볼게요. 네, 사실 유년 연산은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인드 연산은 별거 없습니다. 파인드 연산은 별거 없어요. 파인드 연산은 어차피 어떤 정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갖고 있는 것이 자신의 바로 직속 상관, 네,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의 번호밖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얘에 해당하는 그룹의 대표를 알려면은 위로 계속 따라가야 돼요. 파인드 연산을 뭔가 최적화를 할 건덕지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유년 연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실 이 유년 연산이 문제인 거잖아요. 아까 유년 연산 여러 번 했을 때 트리의 높이가 엄청 막 무진장 이렇게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트리의 높이를 최대한 낮게 관리하는 이제 그런 유년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아까 제가 들었던 그룹 예시인데요. 여기서부터 요 두 개의 집합을, 그러니까 요 그룹과 요 그룹을 서로 합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얘랑 얘를 서로 합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였냐면요, 최종 트리의 높이를 최대한 작게 하는 거였어요. 그럼 얘를 합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합치는 방법. 얘를 2번 원소를 3번 원소의 밑에다 두는 방법이죠. 이렇게 합치는 방법. 혹은 이제 3번 원소를 2번 원소의 밑에다 이렇게 합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잘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비교해보시면요. 이 경우는 트리의 높이가 2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트리의 높이가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치는 게 좋겠어요? 요 경우에는, 처음 경우에, 요 경우에는 어떻게 합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합치는 게 더 좋다. 최종적으로 트리의 높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트리의 높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합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발전을 시켜볼게요. 이 아이디어를. 그래서 그러니까 U를 대표로 하는 요 그룹과 V를 대표로 하는 요 그룹, 이제 두 개의 그룹이 서로 합쳐지려 그래요.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그룹이 합쳐지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 그룹의 높이를, 원래 U가 속해 있던 그룹, U가 대표를 하고 있었던 요 트리의 높이를 H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똑같이 요 V가 대표로 있는 요 트리의 높이를 H2라고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H1이 H2보다 작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합칠 때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U가 V 밑에 가든지 V가 U 밑에 가든지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V가 U 밑에 이렇게 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때 최종 트리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요 U의 원래 높이는 H1이었고요. V가 속한 트리의 원래 높이는 H2였죠. 제가 옆에다 이렇게 적어놨죠. 이때 최종적으로 전체 트리, U가 결국에 대표가 된 셈인데, U랑 V랑 싸워서 U가 이긴 셈인데, 그래서 V가 U 밑으로 기어 들어갔죠. 그래서 U가 요 대표를 하고 있는 전체 트리, 이게 트리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룹이 또 완성이 된 겁니다. 합쳐갖고 U가 대표를 하고 있는 요 트리의 높이는 얼마가 될까? 요거를 생각해보면요, H2가 H1보다 컸기 때문에
U 밑에 있는 원래 U 밑에 있었던 이 친구들은 아무리 깊어져봤자 여기 이 V의 끝까지 오지도 않아요. 뭐 그림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U 밑에 있는 애들의 높이가 작았기 때문에 그 심지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높이는 그래봐야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봐야 여기까지예요. 대신에 이제 원래 V의 높이가 H2였기 때문에 그 높이가 이만큼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심지어 V가 U 밑으로 기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트리의 높이가 괜히 1이 늘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요 간선 때문에 플러스 1이 됩니다. V가 U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 트리의 높이가 H2 더하기 1이 됩니다. 이 최종 결과가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되는 거. 네. 뭐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H2가 원래 H1보다 컸기 때문에 이렇게 V를 U 밑에다가 넣어주면은 U를 루트로 하는 요 트리의 높이가 H2 더하기 1이 됩니다. 원래 이만큼이 H2였죠. 제일 깊은 데까지가 H2였고 여기다가 심지어 플러스 1을 했죠. 그래서 이제 H2 더하기 1이 최종 높이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반대는 뭐가 다르냐? 그럼 반대 한번 해볼게요. 반대는 뭐가 다르냐? 뭐 이때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때 원래 H2가 이만큼 있었고요. 이때 최종 트리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보면은 원래 U가 속했던 트리의 높이 H1 이 친구가요 요 H2 이 친구보다 작았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원래 이 친구의 높이가 H1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일 깊게 들어가는 이제 요 친구의 높이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원래 H1이었죠. 요만큼이 H1이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준 거죠. 요만큼의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1만큼의 높이 차이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V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아무리 깊어봐야 H1 더하기 1만큼 갑니다. 요건 똑같죠 아까랑. H1 더하기 1만큼 가는데 원래 요 V에서 요 밑에까지 가는 V에서 가장 깊었던 친구가 H2예요. 그럼 이제 이 전체 트리의 높이는 H1 더하기 1, H2 요 둘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값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도 H1이 H2보다 작았어요. 그러면은 H1이 H2보다 작았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H1 더하기 1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왜냐면은 H1과 H2는 둘 다 자연수기 때문에 H1에다가 1을 더해준 게 뭔가 잘못 썼다. 아니지 이게 맞지. 네, H1 더하기 1을 한 게 H2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H2보다 더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봐야 1 더해봤자 H2랑 같아지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작든지입니다. 그림으로도 잘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최종적인 높이는 원래 이제 V의 높이가 H2였는데 그 높이를 그냥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트리의 높이가 H2가 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사실을 알았죠. H1과 H2 이렇게 크기가 서로 다른, 높이가 서로 다른 트리 두 개를 합칠 때는 반드시 높이가 작은 애, 이 친구죠. 높이가 작은 애를 높이가 큰 애에다가 이렇게 밑으로 가게끔 이렇게 합쳐주는 게 트리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트리의 높이가 H1이랑 H2였는데요. 얘네들이 합쳐짐으로써 트리의 높이가 H2가 됐죠. 트리의 높이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죠 지금. 네. 이거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두 조직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규모가 큰 조직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큰 조직 밑에 얘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살려면은. 예. 세상에 다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높이를 가지고 있을 때는 트리의 높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트리 높이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언제나 트리의 높이는 변하지 않느냐? 변하지 않는 거냐? 처음에 이렇게 높이 0짜리 트리들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럼 얘네들 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높이 0으로 가느냐? 이런 질문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두 개의 높이가 같은 경우 요 같은 경우가 또 문제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같은 경우니까 사실 U가 V 밑에 들어가든 V가 U 밑에 들어가든 상관없죠. 그래서 한 경우만 볼게요.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 트리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볼게요. 그냥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요로 가는 제일 깊은 깊이는 H1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제일 깊은 깊이는요, 원래 여기가 H2만큼이었고 여기에 플러스 1을 하니까 여기로 가는 제일 깊은 깊이는 H2 더하기 1만큼이네요. 여기로 가는 제일 깊은 깊이는 H1만큼이죠. 이 둘 중에 큰 게 누구인지 물어보면 H1과 H2가 원래 같았기 때문에 얘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H1과 H2가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트리의 높이가 H2 더하기 1 혹은 뭐 H1 더하기 1이라고 써도 되겠죠. 네, 원래 이제 트리의 높이에 플러스 1이 돼요. 항상 이렇게 됩니다. 두 개 같은 경우에는요, U를 V 밑에 넣든 V를 U 밑에 넣든 제일 깊어지는 곳이 항상 플러스 1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래도 깊은 곳이 H만큼이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1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V가 U 밑으로 가든 U가 V 밑으로 가든, 그쵸? 그래서 원래 트리의 높이에 1이 늘어난다. H랑 H를 합치면요, H 더하기 1이 됩니다. 두 개가 서로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두 개가 서로 다른 H1과 H2를 합치면 H2가 이제 더 크다고 했을 때 H2가 됐어요. 그러니까 트리의 높이가, 최대 높이가 변하지 않았는데 같은 트리, 높이가 같은 두 개의 트리를 합치면요, 최대 높이가 이렇게 바뀝니다. 1 늘어나요. 신기하죠? 네, 뭐 아무튼 중요한 것은 트리 두 개의 높이가 다르면 항상 작은 트리를 큰 트리 밑에 넣어라. 요게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트리 높이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이제 이게 유니언하는 아이디어의 핵심입니다. 항상 작은 트리, 높이가 작은 트리를 높이가 큰 트리 밑에다 넣어라. 그렇게 하면 트리의 높이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네, 이해 안 되시면 꼭 질문을 주시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런 정책대로, 이러한 규칙대로 우리가 이제 규칙을 하나 세운 거죠. 트리 높이가 두 개가 다르다면 높이가 작은 트리를 높이가 큰 트리 밑에다 넣어라. 이런 규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물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하나를 다른 하나에다 넣고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지만요. 그쵸? 그래서 이런 규칙대로 모든 원소들을 합쳤을 때 트리 높이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알아볼게요. 원래 원소가 4개가 있었을 때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0, 1, 2, 3이라는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규칙, 그러니까 두 개의 트리의 높이가 다르다면 작은 트리를 큰 트리 밑에다 넣는, 이제 그런 규칙으로 트리를 만들었을 때, 최종 트리를 만들었을 때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트리의 높이가 가능한 한 높게 되려면 어떤 식으로 합쳐야 될까요? 이제 그거를 물어보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최종 트리의 높이를 높게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한 높게. 어떻게 하면? 뭐 일단 처음에는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두 개 합쳐야 되겠죠? 이 두 개를 합칠게요. 합쳐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합쳐봅시다. 만약에요, 요렇게 두 개의 그룹, 이 친구랑 이 친구를 합치게 되면 아까 그 규칙대로 합쳤을 때 어떻게 합쳐지냐면 이렇게 합쳐져요. 이렇게 합쳐지죠. 트리의 높이가 늘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트리의 높이가 2이고 얘는 0이기 때문에 높이가 서로 다른 트리 두 개를 합치는 것은 트리의 높이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2랑 1을 합쳤더니, 아니 1이랑 0을 합쳤더니 1이 됐네요. 이렇게 1이 됐죠. 그러면은 이 2는 뭐 다른 애랑 합쳐져서 더 힘을 강하게 해서 와야 되는데, 그래야 얘랑 대등하게 싸울 수가 있는데 지금 힘이 없으니까 1한테 져갖고 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면 안 돼요. 이렇게 합치면 트리의 높이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리의 높이가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깊이가 같은 트리, 높이가 같은 트리 두 개를 합쳐야 돼요. 그래야 플러스 1이 되니까요. 얘네 두 개를 먼저 합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두 개를 합치면, 얘네 두 개를 싸우게 시키면은 누가 누구 밑에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높이가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가지고는 깊이 2인 트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이상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합쳐도 규칙대로 합치면은 2보다 더 큰 높이를 갖는 트리를 최종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8개 원소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트리의 높이를 최대한 높게 하려면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4개의 원소 합치면은 요런 깊이 2를 갖는 트리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아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여기는 높이가 2인 틀이 완전 짱짱 센 틀이죠. 완전 유서 깊은 그룹이 된 거예요. 이제 짱짱 센 그룹이 됐는데 이 그룹에 막 뭣도 모르고 이런 애들이 덤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그냥 요 밑에 이렇게 들어갈 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는 원래 이제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이제 그 꿈을 실현도 못하고 그냥 힘이 없으니까 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랑 바로 싸움을 걸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다른 애들이랑 같이 합심해서 이제 좀 세력을 불려서 그 다음에 싸움을 걸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깊이가 다르면 트리의 높이가 다르면은 항상 트리의 높이가 증가하지 않아요. 반대 우리의 목표는 지금 최대한 트리의 높이를 늘리는 거잖아요. 트리의 높이를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같은 높이의 트리를 합치면 됩니다. 높이가 같은 두 개의 트리를 합치면 돼요. 높이가 같은 두 개의 트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높이가 2인 요 트리를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4번과 7번까지 요 원소들을 이용해서 높이가 2인 트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그룹을 합치면 누가 누구 밑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트리의 높이가 1이 증가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8개의 원소를 만들 수 있는 트리의 최대 높이는 3이다. 하나, 둘, 셋 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감이 옵니다. 8개일 때 원소가 8개일 때 3짜리를 만들 수가 있었으면 원소가 16개일 때는 8개짜리 2개 만들고 합치면 높이가 4가 되겠지. 원소가 32개일 때는 5가 되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감이 오시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예.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포멀하게 써볼게요. 이렇게 써봅시다. 서로소 집합에서요, 트리의 높이가 h만큼 높아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2의 h 승계의 정점이 필요하다. 네. 이런 보조 정리를 하나 쓸 수가 있어요. 참입니다. 이거 참이에요. 그걸 이제 지금부터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한번. 그냥 이렇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쓴 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이려고. 네. 속이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잠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뭐 엄청 엄밀하게 하진 않을 거고요. 대략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정도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증명은 수학적 기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수학적 기납법 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들고 왔어요. 네, 첫 번째 베이스 스텝이죠. 베이스 케이스. 가장 밑에 있는 경우를 설정합니다. 가장 초기 케이스. 그래서 초기 케이스를 h가 0인 경우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트리 높이가 1이 되기 위해서는 0이 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한 개의 정점이 필요하죠. 뭐 정점이 아무것도 없으면 트리가 아니잖아요. 네. 정점이 한 개 있으면은 얘는 높이가 1인 트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트리가 있기 때문에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건 뭐죠? 귀납 가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귀납 가정을 하고요. h가 k일 때, 트리의 높이가 k일 때 k보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2의 k 승계의 정점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귀납 가정을 하나 세우고요. 그러면은 k보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2의 k 승계의 정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트리의 높이가 그것보다 1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k 더하기 1짜리 트리를 만들려면 항상 k짜리 높이를 갖는 두 개의 트리를 합쳐야 돼요. 이렇게. 그쵸? 그러려면 얘는 귀납 가정에 의해서 적어도 2의 k 승계의 정점이 필요하고요. 얘도 귀납 가정에 의해서 적어도 2의 k 승계의 정점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트리의 높이가 k 더하기 1이 되기 위해서는 귀납 가정에 의해서 2k, 2k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은 2의 k 더하기 1 승계만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귀납 가정의 성립을 가정했을 때 이 k에서 성립을 가정했을 때 k 더하기 1일 때 참이 되죠. 네, 얘가 얘를 임플라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림을 그려놨었네. 네,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이제 적어도 2의 k 더하기 1 승계의 정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증명을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 보조 정리가 성립하고요. 이 보조 정리가 성립한다는 뜻은 2의 h 승계의 정점을 가진 트리의 높이는 h를 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n개의 정점을 가진 트리의 높이는 얘를 이제 n으로 치환을 해보면은 얘가 로그 n이 되죠. 그래서 n개의 정점을 가진 트리의 높이는 로그 n을 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트리의 높이를 최대한 낮게 조정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트리의 높이를 아무렇게나 합치면 5n이 됐지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방식, 그런 규칙대로 트리를 합치면 트리의 최대 높이가 로그 n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봅시다. 아까 이제 이런 표가 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시간 복잡도가 이렇게 됐었는데 요 HV, 정점 V를 포함하는 트리의 높이, 이 친구가 로그 n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트리의 부모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유니온을 좀 똑똑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파인드 연산 요만큼, 유니온 연산은 합치려는 트리의 루트 정점을 알 경우에 상수 시간 만에 이렇게 합칠 수 있는 이제 요런 규칙을 통해서 요 선형 시간이 걸리던 것을 이렇게 로그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어떻게 구현할지 그거를 좀 살펴볼게요. 포레스트 구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자신의 직속 상관, 내 바로 위에 있는 친구를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정점의 번호를 저장하기 위한 요 배열을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유니언을 할 때 합치는 연산, 두 개 그룹을 합칠 때요, 우리가 높이가 큰 그룹을 높이가 작은 그룹에, 아니지, 높이가 작은 그룹을 높이가 큰 그룹의 밑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룹의 높이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그룹의 높이를, 아이고 죄송해요, 그 그룹의 높이를 알려주는 이제 요런 배열 하나를 더 만들게요. 뭐 이렇게 만들어도 어쨌든 선형 공간 복잡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공간을 얘는 n개 쓰고 얘는 n개 쓰니까 합쳐봐야 2n개니까 얘는 n개죠. 상수는 떼버릴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자기의 부모 정점, 자기의 바로 위에 있는 정점을 관리하는 배열뿐만 아니고 자신이 속해 있는, 뭐 자신이 속해 있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자신의 그룹의 높이만큼을 저장하고 있는 요 배열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높이를 비교할 때는 두 개의 대표 정점 사이에서만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 정점이 2번, 5번, 6번이죠. 그래서 2번, 5번, 6번에 해당하는 번호만 있으면 돼요. 2번이 가지는 트리는 1만큼, 5번이 가지는 트리는 높이가 2, 6번이 가지는 트리는 높이가 0. 이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정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서요. 어떻게 구현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좀 볼게요. 파인드 연산은 이렇게 구현하시면 됩니다. 파인드 연산은 이렇게 구현하시면 되고요. 이 의미는 4번부터 시작해서 파인드. 그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얘가 자신이 속한 그룹의 대표를 모르기 때문에 나 우리 그룹의 대표는 모르고 내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은 알아. 내 직속 상관은 알아.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내 상사가 누군지 알아. 라고 아는 겁니다. 이 친구가 아는 거는 자신의 상사 번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사한테 또 물어봐야 돼요. 얘 상사를 쫓아가서 너의 그룹의 대표는 누구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재기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find 함수가 하는 일은요, u 정점, 이 속한 그룹의 대표 번호를 반환하는 함수고, 요 함수를 구현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상사에서 이제 또 똑같이 재기 함수를 불러주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언젠가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가장 위에 도달하겠죠? 이렇게요. 가장 위에 도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장 위에 있는 친구의 상사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 1을 아까 채워놨다 그랬잖아요. 네,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있는 번호, 그러니까 페런트에 저장되어 있는 이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내가 대표니까 그냥 그 대표 번호를 리턴한다 라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find 4를 호출하면 find 7에, 그러니까 7번 정점이 속한 그룹의 대표장을 리턴하는 거고, find 7을 호출하면 5번 그룹이 속한 그룹의 대표장을 호출하는 거죠. 반환하는 거죠. 그럼 find 7은 5를 반환할 거고, 그래서 find 4도 5를 반환하겠네요. 왜냐면 find 7이 5를 반환했으니까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find 연산 구현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유니언은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까요? U랑 V 두 개를 골라서 그 정점이 속한 그룹을 두 개를 합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되고요.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4랑 1이 속한 그룹을 합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미 같은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합칠 필요가 없죠. 합칠 때는 그리고 자신의 그룹의 대표장끼리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장끼리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예, 왜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렇게 조직이 있으면은 일개 사원이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자신의 대빵을 불러와야 되죠. 대장을 불러와야 돼요. 대장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조직이 싸울 때는. 예. 얘네들끼리 싸우면은 나중에 얘네들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싸울 때는 반드시 대장이 싸웁니다. 그래서 각각 대장이 누군지 찾아요. 얘 대장 소환하고 얘도 대장 소환합니다. 그래서 야, 너 대장 데려와. 그래서 내 대장은 얘야. 그러고 얘도 내 대장은 얘야. 이렇게 데려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두 명 대장이 똑같았어요. 사실은 우리 같은 조직이었네가 되는 거죠. 합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개가 원래 같은 그룹이었으면은 find 연산,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대표 그룹의 대표 번호를 호출했을 때 같은 값이 되겠죠. 같은 값이 됐다면 합칠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못 합쳤다, 원래부터 같은 그룹이었다라는 뜻으로 이제 홀수를 바나나로 제가 짤게요. 이렇게 짜는 게 일반적이어서 이렇게 짤게요. 만약에 다른 그룹이었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 다시 그 대표끼리 싸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4번도 대표를 데려오고 3번도 대표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 두 명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들끼리 만났는데 제가 아까 어떻게 합치면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높이가 작은 쪽 그룹을 높이가 큰 쪽으로 편입시키면 된다 그랬어요. 높이가 작은 쪽 그룹을 높이가 큰 쪽으로 편입시킵니다. 그래서 높이가 작은 친구를 여기서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U가 작으면 수합하라 그랬으니까 요 if문이 끝나면 if절이 끝나면 V에 속해 있는 V가 속해 있는 그룹의 V가 속해 있는 그룹의 높이가 U가 속해 있는 그룹의 높이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V를 U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V가 더 작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V를 U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V가 원래 마이너스 1이었을 텐데 여기 보시면은 2가 원래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5로 바꿔주는 거죠. 네, 그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바꿔주면 이렇게 돼요. 아니네, 이렇게 돼요. 네, 괜찮으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제가 그림으로 갖고 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합쳐지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저 U랑 V랑 높이가 같았으면은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U의 높이가 1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를 1 올려주시면 됩니다. 높이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합쳐졌으면은 지금부터는요, 얘랑 얘 보시면은 이제부터 2의 높이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2의 높이는 이제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죠 지금? 2의 높이 관심이 없잖아요. 왜 관심이 없냐? 항상 높이를 보는 것은 내가 그룹 대표일 때만 내 그룹의 높이를 보는 거예요. 뭐야, 여기 잘려버렸네. 네, 죄송해요. 여기 밑에 0이 있죠. 이렇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만들다가 잘라버렸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2의 높이를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의 높이 따로 갱신 안 해줘도 됩니다. 앞으로 여기 접근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올바르지 않은 값이 들어있어도 상관없어요. 뭐 마이너스 1이 들어있어도 상관없고 1000이 들어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이제부터 관리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이미 있는 그룹의 대표 번호에 해당하는 높이들만 관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요 값들이 의미가 있다고 해서 써놓은 거지 다른 값들이 뭐 안 차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원래 값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아까 2처럼 원래는 1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이거 관심 없으니까 안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어쨌든 아무 값으로나 차 있어도 됩니다. 네. 이전에 썼던 값이 그대로 차 있어도 돼요. 뭐 따로 내가 요 2에 해당하는 친구를 바꿔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안 적은 거지 이게 뭐 굳이 내가 여기를 뭐 마이너스 1이나 0으로 채워줘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 값들만 잘 관리하고 있으면 돼요. 요 그룹의 대표 정점에 해당하는 높이만 잘 관리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구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시간 복잡도를 알아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버전의 시간 복잡도는요, find 연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트리의 높이만큼 걸린다고 했으니까 log n 이렇게 되고요. 유니온 연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냐면 상수 시간이 아니죠. 상수 시간 아니에요. 왜냐면 서로 두 정점이 속한 U랑 V가 속한 그룹을 합치고 싶은 거니까 합칠 때는 반드시 대표장이 와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U도 자기의 대표를 찾고 V도 자신의 대표를 찾아야 되니까 find 연산이 어쨌든 무조건 있어야 돼요.
파인드 연산을 하고 나면은 높이 비교하고 그냥 한 번에 연산 요렇게 혹은 요렇게만 하면 되니까 파인드 연산 하고 나면은 그 뒤는 이제 상수 시간에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니온 연산을 할 때도 파인드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파인드와 유니온 모두 로그 n이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공간은 여전히 n만큼의 공간을 사용하죠. 하이트를 저장하는, 높이를 저장하는 배열과 그 다음에 자신의 직속 상관 번호를 저장하는 배열, 이렇게 두 개의 배열을 써서 공간 복잡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뭐 이해 안 되시면 꼭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넣었어요. 많이들 쓰는 거라서. 요 파인드를 지금 저희가 이제 유니온을 할 때 최적화를 했잖아요. 근데 파인드를 할 때 최적화를 할 수도 있어요. 최적화를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코드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정점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파인드 연산을 하면 자신의 모든 조상들을 다 보게 되잖아요. 끝까지 루트 노드까지 갈 때까지. 루트 노드에 갈 때까지 자신의 모든 조상을 다 보게 되잖아요. 그 조상들마다 다 패런트를 바로 요 그룹의 대표 번호로 해주는 겁니다. 승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의 경우도 패런트를 5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래 4의 패런트는 7이었는데 직속상관이 7이었는데 직속상관 7로 하지 말고 4를 5로 옮겨주는 거예요. 4의 직속상관을 이렇게요. 이게 이 부분이 하는 일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요런 트리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트리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호출을 했어요. 여기서 호출하지 말고 여기서 호출하자. 여기서 호출을 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find를 호출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자신의 저 그룹의 대표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얘에서 find 호출, 얘에서 find 호출, 얘에서 find 호출, 얘에서 find 호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호출되면서 건너갔던 모든 정점들은 자신의 그룹의 대표 번호는 얘예요, 얘. 이 친구인 거죠. 그렇다는 뜻은 뭐냐? 얘를 그냥 직속 상관을 얘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바꾸자. 얘도 마찬가지. 직속 상관 얘로 하지 말고 이렇게 바꾸자. 얘도 마찬가지. 물론 얘는 원래 직속 상관 얘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꾸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루트 노드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얘가 바로 여기에 갖다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 친구가 여기에 바로 붙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이 친구도 바로 붙어요. 이렇게. 여기 이 친구. 얘가 여기 바로 붙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뭐 원래 여기 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트리 높이가 확연히 줄어들었죠. 요 단계만큼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히 단계 빼기 이만큼인데 뭐 아무튼요. 네, 그래서 이만큼 트리의 높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로 압축을 통해서 이렇게 파인드 연산에서도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네요. 이것을 우리가 경로 압축이라고 부릅니다. 경로 압축. 혹은 패스 컴프레션이라고 부르고 구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것만 딱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요걸 쓰면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이거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으신데요. 여기 이제 서로소 집합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니온을 잘 하는 경우에는 이제 로그 n의 시간이 걸리는데, 패스 컴프레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알파 n만큼이 걸립니다. 요 알파가 의미하는 바는 에커먼 함수의 역함수이고요. 에커먼 함수는 엄청 빠르게 증가하는 함수니까 그런 함수예요. 예, 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요 알파 n은 엄청 느리게 증가하는 함수예요. 네, 요 얼마나 느리게 증가하냐면요. 요 알파 n의 n 자리에다가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수를 집어넣어도 4밖에 안 됩니다. 4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큰 수에 대해서도 4라는 값밖에 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거의 뭐 상수로 퉁쳐도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거 증명은 어렵기 때문에 생략했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요 시간 복잡도는 이제 그 높이를 보고 유니온 하는 것과 경로 압축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때만 이제 이런 시간 복잡도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경로 압축만 써서는 요 상수 시간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네, 그것도 이제 잘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 유년 앤 파인드 서로서 집합 끝났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없으시면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최소 스패닝 트리로 넘어갈게요. 9시 13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